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심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 거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무엇인지 또 혼동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의 사용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렌지3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도 할 건데요. 여기에 쓸 데이터를 오늘 한번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까지 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미나이에서 CSV 파일로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어떤 거를 질문했냐면 CSV 파일을 다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이제 링크를 적용하는 거는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챗GPT를 쓰면은 다운 가능한 걸로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콤마 형태로 구분이 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된 게 CSV 파일이라서 얘가 알려주는 정보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은 다음에 그 메모장 파일을 저장할 때 확장자명 뒤에 파일 이름 뒤에 점하고 CSV라고 입력을 해서 저장하면은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일단은 오렌지 3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CSV로 파일로 만들고 싶어 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한글을 포함을 해야 하니까 깨지지 않도록 해줘.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일을 저장할 때 설정하면 되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의 편리성을 위해서 파일 안에 그 내부적인 값들을 한글로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냐면, 대학생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그냥 월이라고 할게요. 몇 월에 얼마를 썼는지, 월일로 구성된 날짜 확인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항목을 설정하고요. 카테고리, 이렇게 예시를 좀 자세히 달아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사용한 금액을 사용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메모 등 이런 거를 써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1일 식비 11,000원 순두부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1월부터 12월까지 적당한 양의 데이터로 생성해줘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에 맞춰서 아마 요청을 좀 해줄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보면은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요청했고, 요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코드 복사를 누르시고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시고, 요 화면에 붙여넣기 그대로 해주시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예를 들어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대학생 가계부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저장을 할 때 요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csv까지 파일 형식을 그냥 모든 파일로 해서 이거는 보이는 거 차이기는 한데요. .csv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인코딩이 UTF-8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한 것처럼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실습을 위한 예제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파일을 생성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 위젯을 가지고 와서 아까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만들어 줬었죠. 저희가 했던 항목들이 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학생 가계부라고 쓰고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사용해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맨 앞으로 당겨져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당겨 오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1월에 식비로 순두부 썼고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5,500원짜리 비싼 거 마셨네요. 교통비 항목으로도 나갔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쇼핑에 책 구매한 거나 문화생활 항목도 있고 또 여기 쇼핑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대학생스럽게 잘 녹여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항목이 만약에 좀 나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 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공해줘. 아니면 전체 합쳐서 몇 개 정도의 규모로 생성해줘 라고 조금 더 세부 프롬프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위젯 중에서 어떤 위젯이 있냐면, 네, 잠시. 이렇게 보시면은 위젯 중에 어떤 위젯이 있냐면, 이 첫 번째 데이터라는 항목에서 요 위젯이 있어요. Feature Statics라는 위젯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 달에 어떤 항목을 평균값이 얼마고 어떻게 썼고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항목마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 name은 데이터셋에 있는 그 변수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월, 일, 사용 금액, 항목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그 변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서부터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며칠 그 날짜 부분에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세빈값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금액은 아마 많이 쓴 것부터 적게 쓴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은 냈을 때는 한 22,000원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사용 항목도 지금 엄청 자세히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특정 항목에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니나 모드 이런 것들은 다 그때 저희 그룹바이에서 설명을 했었던 건데 여기 중앙값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확인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그거죠. 월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일 같은 경우도 30일까지 있거나 31일까지 있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제미나이가 생성해준 데이터는 30일까지만 아마 있었나 봐요.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 밑에 사용한 금액도 제일 적은 항목이 아마 3,000원부터 제일 비싼 항목이 12만 원까지 그렇게 값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여기 미싱 같은 경우는 변수에서 누락된 값이 있는 건데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비어있는 값이 지금 0으로 나온 거는 빈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결측치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월로 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사용 항목으로 보면 요게 이제 저희가 조금 보기가 좋죠. 사용 항목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교통비가 하늘색이고 1월 중에서 교통비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거를 요 컬러 부분에 카테고리를 적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꼭 내가 엄청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요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편의점 점장의 입장에서 판매량이라든지 원가랑 이런 거 실제 판매 금액과 원가해서 마진율이라든지 어떤 게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컨셉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PPT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예측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해 보기로 했었죠. 예측 모델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 학생은 뭐 1월, 2월에 소비량이 뭐 많다든지 그런 것들을 패턴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예측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측 모델은 보통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이런 단어들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두 종류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거나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는 두 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말을 하는 그 학습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학습 같은 경우는 사과 사진을 엄청 많이 뭐 여러 각도에서 위에서도 찍고 눕혀서도 찍고 뭐 반 자른 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과야라고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낱말 카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아이들한테 뭐 이게 뭐 기린이야, 뭐 이거는 원숭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요런 거는 보통 뭐 사진 속에 동물을 구별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판매량을 예측한다든지 요럴 때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그냥 많은 데이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요거랑 같이 묶어두면 뭐 이런 공통점이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군집화라든지 아니면 연관 규칙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것도 다 해볼 건데요. 어, 예측 모델을 이제 어떤 걸로 만들 거냐면 저희가 뒷부분에 조금 나올 텐데 그 타이타닉으로 예시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 타이타닉으로 예시를 해서 확인을 해볼 때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조금 사용해 볼 겁니다.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할 거고요. 생존 여부에 대해서 승객의 나이라던가 성별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혼동 행렬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요. 요 안에 뭐 이제 TP, 뭐 FP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혼동 행렬에서 이게 그거예요. 혼동 행렬 자체는 그 모델이 성능을 얼마나 좋은 성능으로 얘를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부터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얘가 그렇다라고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정답과 오답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모델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과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트루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모델도 정답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모델이 생각한 정답이 실제로도 정답인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FP 같은 경우는 모델은 실제로 오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답인 거죠. 그러면 얘가 예측을 잘못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FP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정답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두 가지가 지금 오류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TN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오답이었고 모델이 예측도 오답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오답인 상황을 얘가 맞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요 두 개가 좀 높고 요 반대로 돼 있는 FP와 요 두 가지 제가 여기 다 FP라고 다 작성이 됐네요. 여기가 FN이 되겠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부분이 얼마나 이제 수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혼동행렬이 어느 부분을 잘 맞췄고 어느 부분을 헷갈려 한다라던가 그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행렬입니다. 저희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렌지3에 이전 게 열려버렸는데요. 새로 파일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스트 그거 할 거는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셋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타이타닉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바로 타이타닉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의 이름도 타이타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타이타닉에 보면은요, 생존 여부가 지금 yes가 위쪽에 있는데 no도 있습니다.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22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 결측값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배에서 몇 등급인지, 직원 크루인지 아니면 뭐 1등석에 탔는지 뭐 2등석에 탔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에이지는 그냥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덜트와 차일드 해가지고 아이인지 성인인지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진 타이타닉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거로 볼 거냐면은요. 저기 밑에 쪽에 모델에 가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트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오류가 좀 났네요. 트리라는 구조에서 저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트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설정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뭐 5개 이상으로는 적게 뭐 세부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세부 옵션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트리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이었나요? 네. 비주얼라이즈 부분에서 트리 뷰어라는 거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델에서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를 트리를 볼 수 있는 모델로 넣어서 트리로 만든 다음에 여기 뷰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23개의 노드와 12개의 항목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의 트리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위드스도 뭐 조절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글씨가 조금 잘리긴 한데 한번 좀 작게 해놓고 요 정도 좀 작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성별로 구별을 한 거예요. 성별로 구분을 했을 때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남자 쪽이 일단은 훨씬 더 많았대요. 성별에서 또 이제 밑으로 나오면 여기서는 나이로 구별을 했네요. 요 나이로 나누는 게 이쪽에서는 조금 수월했나 봐요. 나이로 구분을 했을 때 그리고 성별로 했을 때 여기 S와 NO의 비율 이렇게 올려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생존자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존자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생존자가 일단 32%였다고 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 32% 중에서 남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32% 중에서 남자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른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뭐 스테이트를 보면은 79.7%에 생존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뭐 나머지는 예스 쪽은 이제 20%가 성인 남성 중에 20%가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남자 아이들 쪽으로 가보면은요, 45%까지 지금 아까 이쪽에서 20%였는데 2배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45%가 생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이쪽에서 다시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남성은 생존율이 20%, 2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생존율을 보면은요, 73%대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여성은 생존율이 워낙에 높아서 그런지 요 몇 등급에 탔는지를 먼저 좀 나눠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뭐 3등급석에 앉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나오고요. 크루나 뭐 1, 2등석에 산 사람들의 생존 비율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생존자 중에서 46% 정도는 생존자의 46% 정도 되는 성인은
생존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여기 나오면 에이지도 나오고 스테이터스 나오고 피메일도 나오죠. 그래서 여성 중에서 여성인데 3등석에 탄 여성 중에서 어른들의 경우 그 어른들의 있는 인원의 46%는 생존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사실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남성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고 여성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이나 뭐 노약자 여성들의 생존율이 그나마 높았다라고 굉장히 좀 따뜻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트리 구조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를 저희가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트리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측 모델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라서 예측 모델도 한번 좀 사용을 해 볼게요. 이건 잘못 눌려진 거고요. 이빌리네이트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타이타닉에서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트리의 오른쪽 부분에서 이렇게 뽑아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데이터와 러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델을 실습 예측을 할 때는 이 러너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 쪽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혼동 행렬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혼동 행렬까지 해서 쭉 넣어 볼 건데요.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항목을 눌러보면 이렇게 그 모델이 계산을 한 값들이 이렇게 쭈루룩 출력이 돼요. 이 값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 여기서 이제 제일 좀 많이 보는 거는 CA라고 하는 분류 정확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거의 한 78.8%가 나오는 거죠. 거의 80%로 나오니까 그 정도로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고 정밀도라던가 민감도 부분은 뭐 그래도 79% 정도 여기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동 행렬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혼동 행렬이 이게 확대가 조금 안 되네요. 자, 이 혼동 행렬이 나오는 게 이제 위에가 예측값, 왼쪽이 실제 값이죠. 여기 나오는 부분에 여기 두 개 다 노인 쪽은 사망을 예측한 거예요. 실제로도 사망한 인원이 뭐 1,400명이 될 것이다. 그러고 실제로 뭐 사망 확률가 내가 모델이 예측한 사망 확률이 1,400 뭐 이 정도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은 뭐 값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뭐 바꿔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76.9%로 나오는 거는 이제 모델이 여기도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친절하게 나옵니다. 실제 결과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것도 사망했던 거는 전체 사망자 중에 76.9%라고 맞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모델은 사망했다고 예측을 했는데 잘못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생제로는 생존을 했어요. 근데 그 생존자를 사망자라고 예측한 비율이 23% 정도 된대요. 그 오른쪽에서는요. 모델은 생존자라고 인식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의 경우의 비율이 8.5%.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모델이 생존이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로 생존한 비율인데 그거를 91.5%의 정확도로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 혼동행렬, 지금 여기가 사용한 모델이 사망자 예측할 때는 정확도가 한 77%, 76.9%, 이 정도의 정확도였는데 생존자는 91% 정도로 꽤 높은 정확도를 보이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거를 이 혼동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이 생존자를 사망자로 잘못 분류하는 요 23.1%의 확률을
얼마나 많이 낮출 수 있냐가 실제 모델, 그 모델을 우리가 앞으로 뭐 산업이라든지 뭐 의료 현장이라든지 뭐 구조 현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할 수 있을 때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실제 비율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꽤 정확도가 높은 상태로 결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AI로 직접 생성해 보는 거 한번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생성해서 받은 파일로 CSV화 하는 거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혼동행렬, 혼동행렬과 또 예측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더 있는데 그 모델을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각종 모델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으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비지도학습 중에서 이제 혼동행렬을 통한 예측 모델 생성까지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잘 이해가 되셨을지 약간 걱정이 되지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